이순신의 시련과 고난의 세월. 두 번째 백의 종군. 4년 가까이 지루하게 끌어오던 명나라와 외국 간의 강화 협상은 뚜렷한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었다. 그동안 견내량을 굳게 지켜온 이순신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강화 협상 결과에 따라 언젠가는 외적이 대대적으로 침략해 올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 만전지계 속에서 살아온 그로서는 한순간도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을 동안 다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 꾸준히 전력을 강화해온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척에도 미치지 못한 전함수를 늘리기 위해 전선 건조를 계속한 결과 90여 척을 건조해 총 180여 척의 전선을 준비했다. 가보년 1594년 3월 당시 수군의 총수는 18,500명이었는데 전염병 등으로 무려 20%의 병력이 손실됐다. 게다가 도망가는 병사까지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모병 담당 관리를 독려하고 병력 충원에 노력한 결과 늘어난 전함을 움직일 최소한의 병력은 유지하였다. 정경달을 종사관으로 삼아 연안 지역에 둔전을 경영해 군량을 확보했다. 또한 소금을 굽고 고기를 잡아 군수품을 조달했으며 화기를 개발하고 염초, 화약, 염초를 충분히 제조했다. 활쏘기 등 군사 개인 훈련뿐만 아니라 함대의 기동 훈련을 통해 수군의 전투력을 최선으로 제고시켰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지만 전쟁이 나고 강화 협상을 한다 할 때에도 군사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군기 확립을 통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군기를 다잡아 정신전력 강화에 무척 애를 쓴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같이 이순신은 다시 벌어질 전쟁에 대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에 전념했다. 그런데 한산도 생활 막바지인 정유년, 즉 1597년을 전후해 그를 몰락시키고자 하는 음모가 두 곳에서 생겨났다. 하나는 견내령을 굳게 지키는 이순신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모함하고 제거하려는 원균과 조정 내 일부 서인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다시 일으켰을 때 미리 이순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제해권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외적이었다. 첫 번째 음모는 이순신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통제사가 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온 원균과 그와 뜻이 통했던 이일, 그리고 윤두수 등 일부 서인 세력에서 나왔다. 이순신을 음해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원균이 있었다. 원균은 이전부터 이순신에 대해 심한 열등감과 복수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원균이 훗날 새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로 내려가던 중 친척인 동암공, 원래 이름은 안중흥으로
세상 사람들이 동암처사라 불렀는데 동암공의 처가 원씨였다. 동암공 바로 한산도로 내려가던 중 친척인 동암공에게 인사로 갔을 때 동암공이 축하 인사를 건네자 나는 통제사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신에게 소력한 일을 상쾌하게 여길 뿐입니다. 은봉전서 8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원균은 이순신에게 심한 열등감이 있었고 어떻게든 이순신을 해코지 하여서 궁지에 빠뜨림으로써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 했음이 분명한 것 같다. 원균은 자신이 이순신보다 나이가 많고 벼슬도 먼저 얻었으며 이순신의 공보다 큰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보다 벼슬이 낫다는 데 불만을 품고 매사에 이순신과 충돌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원균을 충충병사로 전출시켰지만은 그는 이후로도 서인들과 합세해 이순신을 비방하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군졸들을 굶기면서 군량미를 횡령하여 그것으로 뇌물을 삼아 한양의 대신들과 비빈 내시들과 연계하며 이순신을 무수히 모함했다. 즉 이순신은 싸움을 깊이 하였습니다. 원균이 세운 전공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를 감추고 왕에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라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대간을 꿰어서도 이순신을 모함했었다. 특히 원균은 장문포 전투를 이순신을 모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몰고 갔다. 그 경위는 10월 1일 장문포 전투 당시 우리 쪽 사도의 전선에서 불이 났고 이순신은 즉시 그 불을 껐다. 그런데도 원균은 조정에 보낸 장계에서 이순신이 사도 전선이 불에 탄 사실과 탑승 수군이 죽은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참소했다. 아울러 그 장계를 기술하면서 무례하게도 자신이 마치 주장, 메인 어드미럴 주장으로서 모든 장수를 지휘한 양 적었다. 이에 대해 이순신은 조금도 변명하는 일이 없이 입을 다물어 원군의 모자람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함을 참으며 견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몇 년을 두고 한탄하며 적어놓은 난중 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양간이 영의정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분개한 뜻이 많이 쓰여 있다. 원 수사의 일은 몹시 해괴하다. 내가 주저하고 진격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이는 천년을 두고 한탄할 일이다. 가보년 8월 30일자 기록입니다. 제찰사 이원익은 개탄에 맞지 않았으며 밤이 맞도록 이야기했다. 음흉한 사람, 즉 원균을 말한다. 음흉한 사람의 모함이 극을 이루었으나 왕이 이를 살피지 못했으니 나는 이를 어찌할꼬. 정유년 1597년 5월 20일 기록입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이 100가지 꾀를 써서 나를 모함했으니 이 역시 운수로다. 뇌물
바리가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있다 왔으며 나를 모함하기를 날로 더 심하게 했으니 때를 잘못 만난 것을 스스로 한탄할 따름이다 라고 정유년 5월 21일 날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이런 원균의 모함은 당쟁과 결부되어 주로 이산해, 윤두수, 김응남 등 서인 대신들이 이순신에 대한 성토 차례가 되었고 조정 여론마저 원균을 옳게 여기고 이순신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곧 편향된 성격을 지닌 선조에게도 진실인 양 받아들여져서 선조 또한 갈수록 이순신을 배척하고 원균을 두둔했다. 이원익, 류성룡 등 눈밝은 대신들의 간곡한 진언도 한쪽으로 치우친 선조를 바로 돌려놓지는 못했다. 급기야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임진왜란 개전 초에 이순신이 원균의 요청을 받고도 뒤늦게 출동했고 그 해에 이긴 것은 원균이 출전하지 않으려는 이순신을 억지로 싸우도록 만들어서 이긴 것이니 알고 보면 모두 원균의 수공이다. 으뜸된 수공이다. 라는 황당한 모함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국왕 선조는 자주성을 갖고 국정을 통치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임하지 않았으며 당파를 번갈아가며 등용시키는 변칙적이고 임기응변식 통치 방법을 썼다. 또한 실록에 따르면 선조는 우리나라 위에 명나라가 있으니 아무래도 이 나라가 외적의 소유가 될 리는 없다라는 철저한 사대주의 원칙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엄연히 한 독립국가의 임금은 아니었던 셈이다. 또 그는 변덕이 심해 한번 믿고 쓴 장수라도 바로 헌신삭처럼 버리기 일쑤였다. 신하들도 오늘 정승시켰다가 내일은 귀양을 보내고 모레 다시 등용했다가 이어 죽여버리는 짓을 예사로 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당쟁과 결탁하여 피를 부르는 광기로 나타났다. 유성룡, 정철, 이산해에게 그랬고 부원수, 신각, 의병장 김덕령, 우의정, 정원신이 그렇게 죽어갔다. 정여립 영모 사건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신하와 백성을 죽이기도 했다. 원균에 이은 두 번째 음모는 외적의 이순신 제거 음모이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